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1편에선 영입 배경이 의문스러운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영입이 성사되었는지 그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실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구단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감독의 고집, 혹은 기양 규정이 얽힌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패배 강력한 요구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었던 수비수 치그린스키의 사례입니다. 이제는 올드팬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지 않는 잊혀진 선수인데요. 어린 나이에 샤흐탈의 주축 수비수로 성장해 탄탄한 수비를 보여준 그는 구단의 레전드인 스르나와 함께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그는 2009년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 날 무려 309억 원의 바르셀로나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의 영입은 펩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펩이 무명의 치그린스키를 그토록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선 지난 0809 시즌 샤흐타르와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치그린스키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수비면 수비,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정확한 롱패스, 빌드업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또한 슈퍼컵 대회에서 바르셀로나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활약을 펼치기도 하면서 펩을 매료시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후방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이란 점이 이상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자원이었죠. 게다가 수비진의 밀리토와 마르케스가 계속 부상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보니 펩이 이적 시장 내내 보드진에게 어떻게든 치그린스키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펩의 강력한 의지를 본 바르셀로나가 통 크게 지른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치그린스키는 이미 010 시즌 챔피언스리그 예선에 출장한 이력이 있어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리스타인 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보고 영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펩과 함께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그린스키는 단 한 시즌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샤흐타르 복귀를 택했습니다. 이는 언어 문제와 전술 적응 문제, 이외 구단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는데요. 먼저 그는 과르디올라가 요구하는 극단적인 수비라인 적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스피드가 느리고 스페인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수비 리딩 과정에서 실수가 잦았었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무렵 자신을 영입한 라포르타 회장이 물러나고 산드로 로셀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정치적인 기류가 변한 것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새 회장 체제에 접어들면 전임 회장의 유산을 지우길 마련인데 그는 부채 탕감을 위해 치그린스키 매각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펩이 자신이 책임지고 성장시키겠다며 그의 매각을 막았다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펩은 치그린스키의 재능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치그린스키의 말에 따르면 펩이 10-11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성공적인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응원의 말을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로셀 회장이 매각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치그린스키가 단순한 적응 문제, 펩의 실망으로 빠르게 매각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상황이 얽힌 감독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각된 안타까운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 존재하는데 치그린스키가 펩의 아래에 계속 남았다면 어떻게 커리어가 바뀌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에드윈 콩고입니다. 에드윈 콩고가 누구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정보가 없다시피 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했지만 친선 경기만 출전하고 공식 경기에는 단 한 번도 나서지 못해 출전 기록이 아예 없는 선수인데요. 우선 1999년 콜롬비아의 온세칼다스는 시즌 내내 1위를 지키다가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결과였지만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한 유망주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에드윈 콩고로 중요 경기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겨 유럽의 많은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남미 축구에 푹 빠져있던 한 레알 마드리드 팬이 온세칼데스와 리버플라테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경기를 관람하던 중 콩고의 활약에 매료되어 당시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던 로렌소 산치에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선수 말고 콜롬비아의 콩고를 영입하라고 추천했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선 편지가 아니라 콜롬비아 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구단에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1999년 여름 그는 당시로서는 비싼 이적료인 약 66억 원의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적 배경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현재로 따지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선수를 영입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레알과 콩고의 계약 기간은 무려 6년으로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는데 당장 주전으로는 뛸 수 없을지라도 구단의 입장에선 그가 라울이나 모린테스 사이에서 보고 배우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출전 기회를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요. 먼저 콩고는 이적 직후 리그 적응을 위해 바야돌리드로 임대되었습니다. 그러나 14경기 한 골에 그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가 이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2000년부터 페레즈 회장 아래서 시행된 갈락티코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010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에 등록될 수는 있었지만 1군 경기에선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기록지를 찾아보면 010 시즌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무렵 레알은 그의 매각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 했는데요. 참고로 해당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뒀는데 그는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존재하지만 커리어의 우승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후 레알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곳에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레반테로 이적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자선 경기에 출전해 얼굴을 비췄는데요. 갈락티코 1기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해당 경기에서 결승골은 아이러니하게도 레알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공고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꼽아봤습니다. 바로 12-13 시즌 유벤투스에 영입된 벤트너와 아넬카인데요. 유벤투스는 무패 우승이란 업적을 달성한 뒤 2012년 여름 이적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당시 유벤투스의 공격진은 분막활로 대변되는 이른바 토에바, 램발보급의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B클럽의 주전으로 활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량을 지녔다 보니 이 무렵 마루타 단장은 공격진 개편에 천명하며 준척급 자원들을 영입 리스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반페르시, 요베트치, 이과인, 제코, 베르바토프, 요렌테, 카바니, 카르도스와 모두 영입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벤트너였죠. 벤트너는 지난 시즌에 임대간 썬덜랜드에서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었을 뿐더러 자기관리 문제가 두드러졌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벤투스란 구단으로 이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유벤투스에 합류했을 때 몸 상태는 굉장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비대한 몸으로 나타나 코칭 스태프가 공개적으로 다이어트를 주문했을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등번호 10번까지 요구하면서 팬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마루타 단장이 해명하길 당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앞서 언급한 준척급 공격수들에게 모두 퇴짜를 맞은 상황에서 그 사이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느라 예상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베르바토프의 하이제킹도 실패하면서 공격 보강 없이 이적 시장을 마무리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하죠. 결국 돈은 안 들면서 이름값은 어느 정도 있고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매물이었던 벤트너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전급 자원을 못 살 바에야 일단 백업이라도 보강해서 숫자라도 채우자는 목표로 수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는 유벤투스에서 전체 11경기 출전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심지어 겨울에는 3개월 장기 부상도 당하면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벤트너 이탈의 유벤투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보강에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종료를 앞두고 아넬카를 중국 무대에서 긴급하게 공수해왔는데요. 이 영입에는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당시 30대 중반에 접어든 노장일 뿐더러 중국 무대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그를 데려왔으니 이름값만 보고 데려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석도 존재했는데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유벤투스에게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자원이면서 연이은 빅매치를 앞두고 주전들의 체력 안배까지 가능하고 또 그가 세리아 무대에 빠르게 녹아들어 최고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있으니 여러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넬카는 백업 자원으로 영입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용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전체 3경기 교체 출전과 무득점에 그치게 되죠. 그렇게 벤트너와 아넬카는 둘이 합쳐 0골이란 전설적인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는 MVP 라인과 BBC 라인의 활약, 분막 화이조의 쏠쏠한 활약으로 리그 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벤트너와 아넬카는 우승 커리어를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벤트너의 입단 첫날 벤트너 유니폼을 그 누구도 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레잭의 등번호를 이어받은 것이 수치라고 생각해 팬들이 모두 외면했다고 하죠. 이렇듯 벤트너 영입은 상업적으로나 스쿼드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실패한 영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르셀로나에 영입되었던 스트라이커 브레이스웨이트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브레이스웨이트는 덴마크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강한 피지컬이 요구되는 프랑스 무대와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검증을 마친 자원으로 2019년에 레가네스로 임대 이적하며 라리가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하위권인 레가네스에서 기량을 입증한 그는 2020년 2월 20일 뜬금없이 바르셀로나에 긴급 수여되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적 시장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르셀로나에 이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라리가 특유의 긴급 영입이란 로컬 룰 덕분이었습니다. 라리가에는 소속 클럽들에게 선수가 5개월 이상 출전하지 못할 경우 이적 시장 외 기간에도 리그 내에서 새로운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와 덴벨레가 동시에 장기 부상을 당하며 공격진이 괴멸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레가네스에서 브레이스웨이트를 바이아웃을 주고 영입한 것이죠.
참고로 레가네스의 경우 눈뜨고 코베이듯 에이스를 빼앗기게 됐고 규정상 부상자 발생한 팀에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레가네스는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해당 시즌 강등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긴급 영입 제도는 폐지되었는데요. 그리고 입단 초반만 해도 브레스웨이트는 냉정하게 바르셀로나에서 뛸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팬들에게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서 전체 58경기 10골 5도움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실함으로 공격력의 공백을 메웠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끝맺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바르셀로나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 빠졌었는데 이들은 어려운 팀 사정을 호소하며 브레이스웨이트에게 주급을 깎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단과 날선 대립을 이어나갔죠. 그렇다 보니 사비 감독 부임 후에는 아예 전력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수아레스에게 받은 등번호 9번도 빼앗겼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팀을 떠날 의사가 없다면서 구단의 속을 태웠습니다. 심지어 임대나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이었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2022년 사무아비아의 계약 종료 형태로 브레이스웨이트를 떠나보냈습니다. 참고로 그는 바르셀로나를 떠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지역 라이벌인 에스파뇰로 이적하면서 무언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렇게 보니 바르셀로나가 정말 급해서 데려왔는데 나중에는 제발 나가달라고 빌어서 내보내야 했던 아이러니한 선수이면서 한편으론 결국 위약금을 주고 내보냈더니 라이벌 팀으로 가버린 배신감을 안긴 선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지만 나름의 절박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영입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다 싶은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